혹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물건을 끊임없이 사들이고 또 그 물건들 속에서 정작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있는 걸까요?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역설적인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무심코 쌓아온 수많은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내기 위해 물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리 비법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물건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늘 광고와 미디어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마치 새로운 물건을 소유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곤 하죠. 화려한 광고 이미지 속에서 빛나는 최신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몰의 끝없는 추천 목록, 그리고 문 앞에 쌓여가는 택배 상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잠시나마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건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급기야 방 한가득 비좁게 들어차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물건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 뒤에 찾아오는 묘한 공허함,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린 듯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숨 쉬는 현대인의 지친 얼굴처럼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오히려 숨이 막히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이 수많은 물건들에 의해 가려져 버린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마치 내가 가진 물건들이 나를 대신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진짜 나의 정체성은 물건의 그림자에 가려져 점점 희미해져가는 보편적인 경험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토록 물건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욕망이 씨앗을 뿌리고 소유가 곧 정체성이 되어버린 이 복잡한 관계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인류가 물건과 관계 맺는 방식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 즉 사냥을 위한 창이나 추위를 막아줄 옷가지처럼 실용적인 목적이 강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물건은 단순한 용도를 넘어 사회적 지위나 개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상징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문명 속의 화려한 장신구나 중세 귀족들의 웅장한 저택, 그리고 그들의 복식은 그 시대 사람들의 권력과 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특히 인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된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건의 홍수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풍요를 가져다 주었죠. 19세기 백화점의 번성은 소비가 단순한 필요를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즐거움이 되는 시대의 도래를 알렸습니다. 광고는 더욱 교묘해지고 미디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은 물건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정의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듯한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물건이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나를 대변하고 심지어 나 자신이 되어버린 듯한 심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물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물건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물건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이 나 자신을 대변하는 시대, 어쩌면 물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넘쳐나는 물질적 풍요가 우리에게 가져온 내면의 위기 앞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물건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빽빽한 숲을 헤치고 나아가다 문득 넓은 들판을 마주한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정리정돈을 넘어선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리즘이나 의도적 소비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들이죠.
물건을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듯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시간인 셈이죠. 물건 하나하나를 손에 쥐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가 하고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짓누르던 물질의 무게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행위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가벼워진 어깨만큼 마음도 한결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고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라는 깨달음, 이것이 바로 버림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진정한 자유일 겁니다. 그렇게 비워진 공간,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물건 너머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유의 양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내가 가진 물건의 질과 의미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 나의 취향과 가치관을 오롯이 담아내는 물건들로 주변을 채워나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잡동사니 속에서 진정으로 빛나는 보석을 찾아내는 과정처럼 말이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만족도를 놀랍도록 높여줍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드는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아껴 진정으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나 관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요.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건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넘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행복을 찾아 나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건과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 개인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의도적 소비와 미니멀리즘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자신을 되찾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와 만족은 화려한 물건이나 넘쳐나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나아가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여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물질적 과부하와 내면의 공허함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건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되찾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우리 삶의 깊이와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여운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